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차 기업 분석 두 번째 시간,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현대차 사업 현황, 생산 캐파, 가동률 등등 보면서 현대차를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될지,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다 좋아지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서 그건 이미 지금 반영되어 있다. 이게 진짜 유지 가능할 거냐? 근데 핵심은 전기차가 어떻게 될 거냐? 제네시스 비중이 확대될 수 있냐? 그리고 포타, 자율주행 같은 게 업데이트 되면 포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소프트웨어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거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이 진짜 저평가 구간인가? 지금 현재 멀티플이 얼마인데 멀티플이 증가받을 수 있나? 이걸 봐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현대차 현재 상황이 좋은 걸 쭉 봤고요. 이렇게. 그래서 투자 리스크도 봤고, 그럼 지금 현대차가 저평가 구간일까? 한번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피어 그룹을 어디로 놔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나 니오 이런 기업들은 아예 다른 기업들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보고 있거나 순이익이 매출도 적고 순이익 적은데 시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달러당 1,000원 하면 테슬라가 620조, 니오가 72조인데 현대차 42조입니다. 실제는 47, 8조 정도 되죠. 즉 말도 안 되는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고, 얘는 나중에 성장성을 믿고 있는 건데 나중에 그만큼 성장이 안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테슬라 빼고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현대 기아는 무조건 1순위가 폭스바겐, GM, 현대 기아가 1순위인 거고요. 도요타, BMW 다임러가 2순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포드까지요. 한 요 4개 정도가 한 2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즉 현재 내연 기관은 BMW, 다임러, 폭스바겐,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잘 나가지만 이 다음 세대, 내연기관 이후 세대는 지금 폭스바겐, 현대기아, GM이 그나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재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현대기아도 같이 쫓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 이번 년 내년 기준으로 보면 폭스바겐은 약 멀티플이 8.8에서 10배, GM이 한 8배, 현대가 8에서 9배, 다임러, 즉 두 번째 좀 쫓아오는 있는 그룹들을 BMW나 다임러 보면 한 7배 언더, 혼다 7, 8배, 도요타가 한 9배에서 10배 이렇게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그냥 6.5배에서 한 10배 사이로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받고 있는데, 요걸로 요 이상으로 뚫어갈 수 있냐, 즉 요 위에 파란색 친 이런 기업들처럼 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멀티플이 재평가 받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핵심일 거고요. 그걸 재평가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현대기아가 얘네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치고 나가려면 반드시 폭스바겐도 같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이건 7월 28일 날 카카오페이 증권 기준인 거고요. 이 멀티플은 사실 이번 년에 얼마 벌지, 내년에 얼마 벌지, 그 EPS를 얼마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메리츠 증권 나온 걸 보면 일단 여기도 현대, GM, 폭스바겐만 보면 일단 멀티플은 현대는 그냥 내년에 7.4배, 7배에서 8배, GM이 8배에서 8.5배, 폭스바겐이 9배에서 10배 정도 받고 있고, BMW나 다임러는 여전히 7배 언더, 도요타는 10배 정도. 즉 큰 틀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한 낮으면 6.5, 높으면 한 10배 정도 받고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잘 나간다는 폭스바겐, GM, 현대자동차마저도 이 정도 받는 거니까요. 사실 이 시총을 보면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 174조, 현대가 50조 정도 되는데 요만큼의 체급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차가 상반기에 한 57조 매출 올렸고 3.5조 영업이익입니다. 폭스바겐이 상반기 영업이익 15조죠. 3.5조 대 15조. 즉 체급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버는 것도 그 정도 버는 거고, GM도 딱 그만큼 차이 납니다. 상반기 한 6, 7조 벌었거든요. 현대에 한 2배 정도 딱 체급 나는 거고, 폭스바겐이 한 3배 정도. 현대기아 합쳐야 폭스바겐 한 반절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인 거죠. 현재로서는. 즉 현대기아가 올라가려면 그 전에 폭스바겐도 같이 치고 올라가 줘야 현대기아도 같이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기존보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폭스바겐은 이번 년에 7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만 보면, 여기부터 2010년이죠. 2010년부터 21년까지 보면 한 13, 14년은 쭉 올라갔다가 좀 쩔어 있었고, 사실 요 구간 2010년부터 2012년, 13년까지는 Q가 매우 늘어난 구간, 자동차 전체 Q가 늘어난 구간이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Q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스테이블해졌고요. 지금도 이 Q는 거의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정도 수준인 거고요. 한 9천만 대 수준으로 연간. 그렇기 때문에 요 올라갔을 땐 전부 다 올라갔고요. 이젠 시장이 한 9천만 대에서 스테이블해졌기 때문에 서로 뺏어먹기 싸움인데 누가 이걸 잘할 수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폭스바겐, GM, 현대자동차, 그 테슬라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도요타도 분명히 쫓아오겠지만, 일단 폭스바겐은 전고점 뚫었습니다. 앞으로 매우 좋다는 거죠. 예전에 돈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앞으로 잘 벌 거다. 그리고 준비도 잘하고 있네 라고 해서 얘는 평가를 재평가 받고 있는 거고, 이래서 9배, 10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GM입니다. 지금도 역시 비슷합니다. 2010년부터 보면 전체 Q가 올라가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같이 쭉 올라갔다가 쭉 쩔어 있었고요. 작년 말부터 또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뚫었죠. 얘도 역시 폭스바겐 비슷한 느낌으로 예전에 잘 벌었지만 별게 안 보였는데 앞으로 준비 잘 해놓으면 GM이 치고 나갈 수 있겠네 라는 예상으로 지금 미리 선평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되고 있냐. 똑같이 2010년부터 보면 여기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에 최고점 한 27만원을 찍었다가 쭉 쩔었고요. 이때 뭐 상대적으로 밀렸었죠. 라인업 등이 세단 등에 있었고 신모델 나가도 잘 안 팔렸고, 그러면서 SUV 같은 거 2017년 18년도 쭉 출하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ASP도 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고점 못 뚫었습니다. 즉 GM이나 폭스바겐은 전고점 뚫었고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 폭스바겐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GM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될 거냐?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런 비슷한 게 포드. 역시 쭉 올라갔다가 쩔었는데 아직 전고점 못 두는 게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2010년부터 보려고 이걸 한 4개 업체만 따로 빼놨고요. 실제로는 8월 4일날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괜찮게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뭐 13년부터 쭉 올라가고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얘는 아예 열애고, GM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쭉 쩔어 있다가 전고점 뚫고 올라왔죠. 폭스바겐도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고요. 아마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포드, 혼다 다 비슷합니다. 전고점 아직 못 뚫고 이렇게 있는 상태고, 현대도 지금 약간 요거보단 좋지만 이걸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에서. 도요타는 뭐 전고점 근처에 왔고, 닛산은 BMW 다미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의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들은 GM이나 폭스바겐은 전고점 뚫고 시장이 더 잘 주고 있는 거고요. 현대가 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예 뭐 닛산처럼 얘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BMW 다이밀러처럼 지금 돈을 잘 버는데 그 이상이 조금 애매해 라는 데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제가 아마 최근에 본 자료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거, 현대차 순이익과 시총 상관계수라고 해서 메리츠증권에서 6월 9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즉 현대차가 돈을 잘 벌면 시총이 올라가고 돈을 못 벌면 떨어진다. 뭐 매우 당연한 거지만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거의 90% 가까이 돈 버는 만큼 올라가고 못 벌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현대차가 예전에 2012년 13년 요때 약 8조 9조를 벌었는데, 여기죠. 12년 13년 매출 한 85조 87조, 영업이익 8조에서 순이익 9조 요 정도 벌었을 때가 27만원이었습니다. 즉 2012년 13년에 순이익이 9조였는데 2022년 23년에 한 8, 9조 되지 않을까. 이번엔 7.5조, 내년에 8.5조, 그 다음 년에 9조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최소 전고점은 가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22만원인데 27만원 확실히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22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주셔도 된다고 보고요. 떨어져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즉 돈을 벌면 기본 바탕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추가 플러스 알파를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은 한 9천만 대에서 1억대 정도로 스테이블해져 있는데 그 이상 뭐 1억대가 2억대 이렇게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공유경제나 로보택시나 등등 이런 게 나오면 전 개인적으로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가 확 벌어질 거고, 즉 지금 애플, 삼성, 뭐 화웨이, 샤오미처럼 이런 식으로 몇몇 업체들만 살아나는 휴대폰 시장처럼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남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회사가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이 된다면 폭스바겐이 삼성전자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가 뭐가 될지가 궁금한 겁니다. 요 뒤에 현대기아, GM, 뭐 포드, BMW, 다임러가 쫓아오고 있고 도요타 등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나 치고 나갈지가 중요한 거죠. 일단 뭐를 해도 일단 돈만 잘 벌면 결론은 한 27만 원까지 문제없이 갈 수 있고, 이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잡을 거냐 요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일단 현대차 순이익이 그러면 내년까지 늘어날 거냐 한번 먼저 봐보면 상반기에 10만 대 팔았습니다. 제네시스를. 매출액은 7.5조, 전체 매출액의 13%다. 즉, 이 고가 모델인 제네시스가 전체 매출의 13%입니다. 매우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수출 단가도 2만 달러 계속 늘어나고, 즉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비싼 차 더 비싸게 팔고 있고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별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품질 이슈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 중에 왜 현대를 넣냐, 1순위를 뽑으면 그냥 제네시스의 여부입니다. 고가 모델이 물론 지금 기아차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수치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기아차가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앞을 보면 어떻게 될지 좀 미래를 보면 현대차가 더 좋아 보여서 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일단 현대차 순이익은 계속 증가 중이고 증가될 것 같습니다. 뭐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SUV 잘 믹스 한 50%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전기차 등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도 모셔널 등에 지금 2단계 하고 있고 내년 3단계 로보택시까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시장에서 보는 목표가는 얼마인가? 7월까지만 정리했었고요. 최근 걸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일단 20개 정도 다 가져왔는데, 모든 업체가 모든 증권사에서 투자액은 바입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 목표가는 최하가 신한이었죠. 29만원. 그리고 대부분 30만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도 증권사들은 모두 다 동일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래도 30만원 되겠네. 왜? 돈 잘 벌고 앞으로 준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틀인 거고요. 여기 평균을 내보면 31만 6천원 이 증권사 평균입니다. 뭐 사실 그 의미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내는지 한번 잠깐 볼 건데 되게 좀 매우 주관적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목표가를 냈는지 메리츠증권에서 낸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7월 20일 날 냈고요. 글로벌 피어그룹의 21년, 22년 평균 PER은 10.1배다. 멀티플 10배 줄 수 있는데 현재 8.3배네. 그래서 최소 33만원까지 가능하다. 현대차의 지금 EPS는 추정 EPS는 32,000원인데 지금 8.3배니까 한 2배 정도 더 주면 지금 22만원짜리가 33만원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 년에 7.6조, 내년에 8.5조 된다면, 요것만 된다면 여기서는 33만원 가능하다. 멀티플 다른 데랑 비슷하게 받기만 해도 10배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럼 33만원이다. 지금 22만원인데 한 10만원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메리츠증권의 방법입니다. 글로벌 피어그룹의 평균 PR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대입했을 때, 근데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피어그룹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숫자가 지금 예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일단 21년 매출을 121조, 영업이익 7.6조. 사실 전 매출 됐고 21년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작년 빅베스트처럼 뭐 미리 품질 거 한 2조 빼지 않는 이상 매출 지금 상반기에 57조 했거든요.
이것저것 공장문 닫고 막 그런다 이슈 있었을 때도 57조 했으니까 하반기에 더 하겠죠. 그 영업이익 3.5조 했는데 하반기 더 하니까 무조건 더 나올 테니까 한 7.6조? 크게 문제 없겠네. 내년도 큰 이슈 없으면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고요. 21년 예상 EPS가 3만원이고 내년이 33,000원. 그래서 EPS 그대로 가져와서 10배 주면 최소 30만, 내년 거 가지면 34만까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인 겁니다. 메리츠는. 그러면 이베스트에서 7월 23일 날 어떻게 했냐? 여기는 15년, 17년 멀티플을 가져와서 거기다 프리미엄 20%. 그러니까 15년, 17년 매우 안 좋았을 때 상단을 가져와서 시장이 매우 안 좋았고 현대차는 더 안 좋았을 때 거기다가 한 20%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프리미엄을 붙인 다음에 목표 PR을 11배 주면 목표가 33만 원이다. 매우 주관적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걸 참고용 자료인 거지.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도 좋아지고 기업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게 보고 있구나 정도만 봐야지 이거 숫자를 믿으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베스트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는 21년에 117조에 7.5조 매출, 내년에 8조 영업이익, 그 후년에 23년에 8.5조 영업이익. 즉 일단 뭐로 해도 멀티플을 11배, EPS는 예상치, 목표 멀티플은 아까 메리츠는 10.1배, 여긴 11배. 이렇게 줬을 경우 한 33만원 가능하다. 30만원에서 33만원 가능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 시장 목표가 예를 들어 하남금융에서 8월 4일 날 나온 거 자료 그냥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작년에 이렇게 한 19년에 한 10만원대에서 15만원 사이에 쩔어 있을 때는 목표가가 16만원이었다가 코로나 이슈로 떨어뜨리고 목표가보다 뚫고 올라가면 쫓아가고 뚫고 올라가면 쫓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아차도 동일하죠. 현재 주가 이렇게 있으면 요보다 조금 더 올려놓고 확 떨어지면 내려놓고 뚫고 올라가면 올리고 뚫고 올라가면 늘리고 약간의 후행성 지표가 돼버렸죠. 물론 작년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SK증권도 동일합니다. 7월 13일 한 건데 상당히 있다가 뚫고 올라가면 또 쫓아가고 그러니까 즉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아니라 참고 자료지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전체적인 큰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거를 연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의 기준은 가장 큰 건 이거였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늘어나면 적어도 전고점은 가겠지. 최소. 그래서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겠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줄 거냐. 그걸 어떻게 현대차가 풀어나갈 거냐. 이걸 지켜보면서 투자해 나가자가 저의 투자 포인트인 거고요. 그럼 주가가 30만원, 34만원 되려면 최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매출,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8조에 7에서 9조 정도까지는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됩니다. 즉 이번 년은 된 것 같고요. 사실 내년 내후년이 중요한데 이게 8조가 될 거냐 9조가 될 거냐 10조가 될 거냐 5조면 망한 거고요. 그 이하 내려가면 고민해야죠. 근데 이게 단발성 이슈면 계속 가면 되는데 뭔가 구조적인 이슈가 생겨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접어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필수 영업이익 7조 9조 7조에서 10조 사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멀티플을 재평가 받아야 되는데 보통 한 6배에서 10배 정도는 받는 보통 6배에서 7, 8배죠. 받는 자동차 업체에서 10배, 11배 최소까지 주려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멘텀이 무엇일지 그 외에 품질 이슈, 반도체 수급 이슈, 지배구조, 노조 등등 되게 많은데 이건 넘어가고요. 하나씩 보겠습있니다. 일단 첫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매출 될 것 같고요. RV 좋고요. 미국 시장 성장하고 있고 라인업 좋고 신모델 계속 나가고 있고 신모델 잘 팔립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영업이익이 좀 변수가 좀 있죠. 첫 번째 금융 매출은 15%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30%를 가져가요. 즉 매출이 21년에 여긴 지금 120조라고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7.5조 그 중에 금융이 2.2조 약 30%의 영업이익 중에 30%를 금융이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자동차 부분은 적지 않았는데 금융에서 한 2조 벌었죠. 대부분 지금 중고차 시장은 리스 특히 미국 쪽에 그 시장이 좋기 때문에 거기 돈을 버는데 이게 유지될 거냐 한 2조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뭐 불량 관련 충당금 작년처럼 뭐 캐파 투자나 영업이익률이 지금 자동차 부분은 한 5% 정도 되는데 진짜 내년에 7%까지 될 거냐? 7% 8%.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고요. 포드 GM이 한 9에서 10% 정도 되는데 현대차는 현재 5%.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얘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진짜 될 거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재료비나 물류 등 원재료의 값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요거 마진 깎아먹지 않을까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출 원가율이 작년에 83%였는데 이번에 81%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항성 올라가고 모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고 물류 비용 늘어났죠. 즉 매출 원가율을 떨어뜨려 놨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거는 전체 판가가 올라가는 거, 판가가 이 정도 올라갔는데 원재료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희석되는 거고요. 그 비율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희석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게 만약 판가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진다, 그럼 이게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번, 이건 개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안 되면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발성이냐, 구조적이냐, 그거 보면서 맞춰나가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2번이거든요. 이 멀티플 재평가를 뭘로 받을 거냐. 일단 무조건 성장 가능성이죠. 그동안 이건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 모멘텀이라고 했네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조건 전기차죠. 전기차가 EGMP 플랫폼을 해서 쭉쭉쭉 안전하게 나가서 나중에 뭐 테슬라 이후에 폭스바겐, 현대기아가 쫓아가서 걔네 걸 깎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멀티플 6배, 7배, 8배 받던 게 10배, 11배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제네시스 매출 비용가, 고가 모델들 믹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존에 그냥 돈을 더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뭐 7, 8배가 9배, 10배 낼 수 있지만 뭐 12배, 13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의 시장 무조건 전기차로 넘어갈 건데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에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중요한 거고요. 추가로 하반기 나온 GV60 JW죠. 포탈 탑재한다고 하고 내년에 자율주행 3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될 거냐. 즉 지금은 차를 판매하면 그냥 AS 비용 받아서 그 이상의 매출을 받은 건 뒤에 AS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 만약 포탈 탑재하고 자율주행이 계속 잘 나간다. 그러면 이번 년에 GV60을 샀는데 내년에 3단계 나왔다. 그럼 돈 주고 3단계 살래 안 살래? 그 이후에 4단계 나왔어요. 살래 안 살래? 이러면서 추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참고로 현대차는 자율주행 2단계고요. 오션알에서 내년에 3단계, 그리고 자율 4단계를 2023년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로보택시도 사실 리프트랑 계약을 했죠. 즉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지금은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얘가 괜찮네? 그럼 내년에 3단계 포타가 잘 되고 자율 3단계 괜찮게 나왔네. 그럼 사람들이 돈 내고 이걸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구독 서비스 가능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플러스 알파지만 얘는 진짜 아예 매출이나 순수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도 다시 보일 거고, 그 이후에 로봇싸움의 UAM도 시장에서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GV60의 포타나 자율주행 이 두 개를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로봇싸움의 UAM 이런 것도 많이 얘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는 아까 말한 이렇게 GM이나 폭스바겐처럼 될 거냐, 아니면 요거 금방에 쩔어 있을 거냐 결정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걸 매우 집중적으로 보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품질 이슈, 반도체 수급 이슈, 지배구조, 노조 이슈 같은 정리하는데 이건 뭐 예측 불가하고요. 반도체 수급 이슈는 한 2, 3년치 일괄 발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이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이나 그러니까 가전, 휴대폰 이런 거랑 자동차는 재료, 원재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에서 뭐 1불, 2불짜리가 뭐 두세 배 들어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깎아 먹겠지만 그냥 돈 주고 질러야죠.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1불짜리를 2배 뛰면 1000불짜리에서 0.1%가 0.2%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확찬하지만 뭐 4천만 원짜리에서 만 원짜리 2만 원 준다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 노조 이슈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 같은 거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지 뭐 크게 이슈될 건 아니고요. 즉 전기차 그리고 포타와 자율주행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금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가 저희 주식 계좌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 내렸던 거 동일합니다. 매출, 영업이익, ASP 이런 거는 그냥 계획대로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이상 되면 땡큐고요. 그 이하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단발성인지 구조적인지만 보면서 쫓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그리고 포타, 요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무조건 이 JW GV60 요게 공개 전후로 뭔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왔으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 구간인가? 지금은 다 7배에서 10배 정도 사이 받고 있는데, 현대차는 한 8배 정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10배까지는 뭐 폭삭에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요거에 따라 바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맞춰 나가자. 전기차, 고가 모델 비중 확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즉 소프트웨어 완성도에 따라서 요 위에 멀티플은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투자를 해 나갈 거고요. 지금 뭐 22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사야죠. 기아차는 기아차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숫자는 매우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 보이고 이익도 훨씬 더, 영업이익률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길게 보면 현대냐 기아냐 뭐 사실 반반이 제일 좋죠. 안전하게. 그리고 모비스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뭐 현대차와 모비스에 그리고 글로비스 조금 더 투자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좋습니다. 기아차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기아차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은 현대, 이게 더 커서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고, 혹시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점이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항상 말씀드린 조언 부탁드리고요. 그냥 따끔하게 욕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저 혼자 내 피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